죄송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 도심 로터리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에 낡은 스쿠터가 박혀들었고 젊은 여성이 빗속에 쓰러졌죠.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는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녀가 헬멧을 벗는 순간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과 똑같았거든요. 평범한 알바생으로 보였던 그녀. 하지만 그날 밤의 사고는 20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죽은 아들을 그토록 닮았을까요? 그럼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지우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6시간 서서 일한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갈 수 없었죠. 세탁소 이른 아침 배달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좁은 옥탑방으로 돌아온 건 오전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우는 식탁 위 병원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번 주 투석 치료비였죠. 지우는 오늘 받은 일당을 세어봤어요. 6만 5천 원. 서랍에서 치료비 통장을 꺼내 계산해 봤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지우야, 일은 많이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투석받은 다음 날은 늘 그랬습니다. 지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의 걱정을 할머니는 알아챘을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겠어요. 좁은 옥탑방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비좁고 낡았지만 이곳이 지우가 아는 유일한 집이었죠. 그날 오후 지우는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음식점 서빙과 편의점 야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지우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같은 시각 5성그룹 본사 회장실. 한태준 회장은 창 앞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오늘은 흐려져 있었죠. 회장님, 내일 일정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비서의 말에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첫 장에는 젊은 남자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민재, 한태준의 외아들이었죠. 민재는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진짜 사랑은 음악이었습니다. 결국 피아니스트의 길을 선택했어요. 다음 장은 결혼식 사진. 민재와 첼리스트 김수연이었죠. 그리고 수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특별히 제작한 은재 피아노 펜던트를 보여줬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첫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20년 전 5월 3일 민재와 수연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긴 딸 서연만이 남았죠. 이상한 건 서연이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피아노도 배우지 않았고 클래식은 지루하다며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민재의 딸일까? 한태준은 20년간 그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갈게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서연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와 말했어요. 몇 시에 들어올 거니? 늦어도 자정 전에는 올게요. 서연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한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재는 이렇게 가볍지 않았는데. 한태준은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민재가 20살 때 피아노 치는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며칠 후면 민재의 기일. 한태주는 매년 그날이면 사고가 났던 병원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죠. 올해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밤 10시. 지우는 음식점 서빙을 끝내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1시간 뒤 정말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무렵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니? 할머니 목소리엔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려는데 물이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지우는 주인 아주머니께 사정을 말하고 편의점 스쿠터에 올랐습니다. 빗속으로 나서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한태준 회장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늘 가시겠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데요. 가야 해. 오늘이 그날이니까. 오늘은 죽은 아들 민재의 기일이었어요. 세단은 조용히 병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한태주는 창밖의 빗물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곧 병원 근처입니다. 차가 로터리로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어요. 비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의 차는 미끄러졌습니다. 지우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에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스쿠터가 세단을 들이받았습니다. 지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에 떨어졌어요. 으악! 한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벗었습니다. 빗물로 젖은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한태준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재, 20년 전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우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태준은 여전히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일단 병원으로 갑시다. 다친 곳을 확인해야 해요. 한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거절했지만 몸을 움직이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비서가 지우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한태준은 슬쩍 지우를 관찰했어요. 민재가 20살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지우입니다. 나이는 20입니다. 한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0. 민재가 죽은 지 20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족은?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기억은 안 나요. 병원에서 진찰을 마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고 타박상입니다. 치료를 마친 지우에게 한태준이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네.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겁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요. 한태준은 지우에게서 민재를 또 보았어요. 민재도 책임감이 강했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가 지훈의 동네로 들어서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골목길. 여기서 20년을 살았구나. 한태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 수리비도 꼭 갚을게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이거 받으세요. 한태준은 명함과 봉투를 건넸어요. 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치료비와 스쿠터 수리비입니다. 제 마음이 편하려면 받아야 해요.
지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오성그룹 회장 한태준. 회장님이세요? 그래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우가 건물로 들어간 뒤 한태준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 대해 알아보게.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모든 것을요. 차가 출발했지만 한태준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정말 혹시. 이틀 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우 양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한태준은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20년 전 5월 3일, 민재가 죽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출생 기록이 없다고? 네. 보육원에 생후 일주일쯤 됐을 때 버려졌다고 합니다. 어느 보육원입니까? 성모 보육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아드님과 따님이 돌아가신 병원에 있던 곳입니다. 한태준은 숨이 막혔어요. 같은 날, 같은 병원, 버려진 아이. 계속하세요. 석 달 뒤 정옥순 할머니께 입양됐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 중이고요.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날 신생아실 수간호사였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사고 사흘 뒤 갑자기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왜 갑자기?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도 같은 날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방은 기록이 없습니다. 한태준은 벌떡 일어났어요.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한 아이는 사라지고 한 아이는 버려졌다. 서연이를 불러주세요. 서연이 들어오자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한 적 있었니? 피아노요? 전 한 번도 배우고 싶었던 적 없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민재는 4살 때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태준은 결심했어요. 한지우 양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세요. 재단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사흘 뒤 지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성그룹 재단에서 할머니가 선정됐다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저희를 도와주신다고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우야, 정말 다행이구나. 두 사람은 좁은 옥탑방에서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진실 확인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주말 오후 지우는 할머니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이 재단 이사장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한태준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 양은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전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혹시 함께 있던 물건은?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은재 피아노 펜던트가 나왔어요. 한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어디서? 지우가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어요. 뒷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민재, 수연.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한태준은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며느리 목에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제 아들 부부입니다. 이 펜던트는 태어날 아기에게 주려고 만든 거예요. 지우는 사진 속 남자가 자신과 닮은 걸 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네, 검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한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열었습니다. 친조부와 손녀 관계 확률 99.9%. 한태주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한식당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태주는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지우야, 넌 내 손녀가 맞다. 내 아들 민재의 딸이야.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다. 한태주는 지우를 꽉 껴안았어요. 20년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내 진짜 집으로. 할머니도 함께요. 하지만 이제부터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한태주는 저택식당에 서연을 불렀습니다. 지우와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이분들은 누구세요? 앉아라, 서연아. 한태주는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병원 기록, 이수정의 사진. 서연아, 20년 전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가 바뀌었어. 이수정이라는 간호사가 자기 딸을 우리 집 아이로 만들고 진짜 손녀는 보육원에 버렸지. 거짓말이에요. 이게 증거다. 저기 있는 지우가 내 진짜 손녀야. 서연은 고개를 흔들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발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한태주는 유학 자금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다. 내 진짜 인생을 찾아라. 사흘 뒤 서연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한태주는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그날 밤 한태주는 지우를 3층 부모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20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방이었죠. 방 안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쓰던 거란다. 피아니스트였거든. 한번 쳐봐도 될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우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야. 넌 피아노를 배웠니? 아니요. 전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저절로. 피가 기억하는구나. 내 아빠의 재능을. 지우는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요. 할아버지, 전 꿈이 생겼어요. 음악을 배우고 싶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 아빠가 하지 못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 거야. 피아노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2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 위에는 지우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입니다. 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죠. 이 연주를 아버지 한민재, 어머니 김수연께 바칩니다. 지우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완벽했어요. 한태주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마치 민재가 연주하는 것 같았죠.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공연 후 로비에서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3년 만이었죠. 축하해요. 서연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서연 언니 오셨어요? 호주에서 잠깐 들렀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언니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에요. 당신도 행복해 보여요. 진짜 당신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한 달 뒤 지우는 음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로비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사고 난 스쿠터 부품과 세단의 범퍼였죠. 전시물 아래 동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적의 시작. 3년 전 빗속의 사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전시를 하셨나요? 불행처럼 보였던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세 분 함께 봐주세요. 세 사람은 전시물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날 저녁 재단 건물 옥상에서 지우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태준이 다가왔어요. 생각이 많니? 아니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요. 할머니를 만난 것, 할아버지를 찾은 것,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된 것도요. 내 부모님이 지금 널 보고 계실 거다. 전 행복할 거예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